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매일 증가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죠. 네. 일단 사회생활이나 여행 같은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사태도 일종의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건강이나 경제적인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감, 상실감,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지역별로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심리지원팀을 구성해서 전화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1577-019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365일 24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신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필요하다면 이 도움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늘 그 추위가 또 찾아왔습니다. 마치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 같은데 이 꽃샘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전이 영하 0.5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대전 낮 기온 9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1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7도, 세종과 공주 9도, 대전 9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물결이 3m까지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 따뜻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경칩, 비록 꽃샘추위가 찾아왔지만 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봄나물들이 일찍 출하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 두릅 같은 경우도 출하가 보름 앞으로 당겨졌고요. 또 대표 봄나물 냉이, 봄동, 부추 같은 경우도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맞습니다. 또 봄나물의 대표적인 거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냉이를 꼽고 싶거든요. 네. 조개와 냉이를 넣고 끓인 된장찌개. 이 달아났던 입맛이 그냥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또 냉이, 쑥, 쓴바귀 같은 경우는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해서 또 봄철이 되면 왠지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드시면 활력을 찾기에 좋다고 합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3월의 수산물로 선정한 도다리와 주꾸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봄 식품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외식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밥 먹는 경우가 더 많죠. 네. 이럴 때 건강한 제철 식재료로 맛있는 밥상 끓여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칩, 밥상에도 봄이 왔나 봄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의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맛있는 밥상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윤주 리포터도 봄이 왔나 봄나물 좋아하죠. 예. 네, 저도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에 뭐 먹지? 또 저녁은 뭐 먹지? 고민이 많은데요. 저의 최애 봄철 음식 바로 달래입니다. 이 톡 쏘는 매운맛으로 입맛을 살려주잖아요. 이 달래 넣고 양념장 넣고 참기름 넣고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렇죠. 정말 예. 얼마나 맛있게요. 네. 저도 막 먹고 싶어지는데요. 네. 달래 전에도 먹고 또 된장에도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또 입안 가득 봄을 불러온 것처럼 또 봄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곳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세종시에 다녀왔는데요. 비단 물길을 따라서 따뜻한 봄바람도 느껴봤고요. 세종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전통시장에선 반가운 봄나물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행복을 꿈꾸는 도시 세종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새싹이 흙을 뚫고 돋아나는 3월. 청명한 하늘이 반겨주는 세종으로 떠났습니다. 쏟아지는 햇살과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경쾌하게 걸음을 옮겼는데요. 여러분, 이제 찬 공기도 누그러지고 또 따뜻한 봄 햇살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진짜 봄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세종 곳곳을 제가 다니면서 아주 반가운 봄 냄새를 느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출발해 볼까요? 비단 물길을 따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 금강 하구뚝이 만든 금강호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금강 자전거 길입니다. 와, 여기 자전거 있다. 아, 여기 대여하는 방법이 있네요. 여기 자전거 뒷바퀴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바로 됐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일일 이용을 할 수가 있대요. 이제 오늘 제 자전거가 되는 거죠. 누구나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세종의 어울링입니다. 자전거 길로 내려가죠, 일단. 자, 출발하기 전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서 안전모도 착용했는데요. 학창 시절에 자전거 종종 타긴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타는 거거든요. 잘 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전거 도로 타고 가면 되죠? 출발! 대청댐에서 시작해 금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금강 자전거길. 세종을 남북으로 가르는 금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다 1500년 전 백제의 고도로 시간여행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기 너무 좋다.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어서 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볼 수 없었던 금강과 세종시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 강을 따라 천천히 달리며 한가롭게 풍경을 즐겨봅니다. 이렇게 강물 따라 봄바람 따라 자전거 타니까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유도 즐기고 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힐링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면 산등성이에 높게 솟아있는 건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세종시 중심 행정타운 중앙에 세워진 밀마루 전망대입니다. 해발 98m의 산 위에 세워져 있어 인근 지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세종의 명소죠. 이야, 다 보인다. 와, 저기 세종 정부청사잖아요.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 펼쳐진 전망을 바라보니 가까이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세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은 행복도시 중심에 위치한 밀마루 전망타워인데요. 이곳에서 정부 세종청사 위주로 행복도시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밀마루라는 뜻이 있나요, 따로? 이 지역의 옛 명칭이에요. 민마루에서 발음하기 편하시라고 밀마루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밀마루 전망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옛 지명인 민마루, 낮은 산등선이라는 뜻인데요.
산등선 위에 있어 세종시의 전경은 물론이고요. 공주와 조치원 등 인근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이런 전망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밀마루 전망대만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우선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전망대보다 이제 높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쉽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마루 전망대를 지나 이번엔 조금 더 페달을 밟아 멀리 달려봤는데요. 그 목적지는 바로 세종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 세종 전통시장입니다. 올해로 250주년을 맞이한 지역사회 문화유산이자 오랜 역사를 이어온 전통시장입니다. 1770년도 그 영조 그 46년에 동국문헌 비고라는 그 책자에 보면은 조치원 시장이 4일, 9일 이렇게 열렸다 해가지고 올해 250주년이 돼요. 아니 역사도 깊고 예, 예. 또 없는 점포가 예. 없을 만큼 점포 수도 많고 그렇죠. 이제 뭐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진짜 봄이 왔구나 싶어요. 이렇게 봄나물 많이 나와 있고, 그죠? 봄나물이 어머니 뭐라고요? 다 맛있다. 아 맛있다고. 요새는 이게 새뜩하고 맛있지. 여기서는 안 와. 거제도서 올롱겨. 그러니까 요게 고들빼기, 이거는 방풍이. 방풍나물. 와 이거 달래 진짜 달래 너무 좋아하는데 달래. 이야. 이 시장만 와도 진짜 봄이 왔구나. 예, 나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엄마 손잡고 시장을 찾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구경에 나섰는데요. 시장 신발 가게 진짜 오랜만에 와봐요. 여기 애기들 운동화도 있고. 와 진짜 정겹다 분위기. 사장님이세요? 네. 아니 저는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빤히 쳐다보셔가지고 잠깐 앉아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앉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래돼 보이면서도 네. 얼마나 되셨어요? 만으로 38년 됐어요. 사장님이 혼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신랑이 총각 때부터 이 신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결혼해서 한 1년 정도 쉬고 결혼도 좀 일찍 한 편이고요. 아니 4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네. 이렇게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나의 뭐 천성이라고 그럴까 업이라고 그럴까 즐겁게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뭐 그런 거보다는 이 가게에 일단 들어오면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 같아요. 40년간 갖은 풍랑에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박명애 씨. 지금은 세종 전통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상인들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에게 이 세종 전통시장이란 어떤 의미인지. 25세 지금 이 나이까지 이 시장에서 제 삶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바친 거에 불행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았다고 저는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부자 되겠습니다. 자 부자 되세요. 화이팅! 시장에 오면 주전부리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장 보느라 허기진 배를 달래줄 오늘의 간식. 맛있는 냄새 나요. 와. 만두네요, 만두. 네, 저희 집 만두가 좀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어요? 아니 몇 년 동안 만두 장사하신 거예요? 농사에서 10년 넘게 하다가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엄마 곁으로 온다고 여기 왔어요. 진짜요? 김치, 새우, 고기 만두. 뜨끈뜨끈 갓 쪄낸 만두와 찐빵이 준비됐습니다. 이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기 만두부터 한 입 크게 먹어봤는데요. 그 만두가 만두편이 쫄깃쫄깃하고 그 안에 그 육즙이 가득 차 있는데 너무 맛있다. 오색빛깔 찐빵도 따뜻하게 먹어야 제맛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 안에 이렇게 달달한 요 파당금. 파당금이 듬뿍 들어있어서 너무 달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이 달지도 않으면서 이 촉촉한 빵 반죽과 어우러져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 세종에 와
와서 따뜻한 봄바람도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전통시장에 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도 곳곳에서 피어나는 봄 냄새 맡고 싶으시다면 세종으로 놀러오세요. 꽃피는 3월, 행복도시 세종 곳곳에 숨겨진 봄 기운을 만나봤는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만큼 모든 이들에게도 따뜻한 희망의 싹이 돋기를 바랍니다. 네, 이 봄은 자전거 타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네. 가로수에 핀 꽃들을 보면서 달리는 그 기분 참 상쾌한데 세종시에서 금강호를 보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길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도 타슈가 있잖아요. 세종시에는 어울링이라는 공공 자전거가 있는데요. 대청댐에서 시작해서 금강 하구뚝까지 이어지는 이 금강 자전거길이 정비도 참 잘 돼 있고요.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까지 더해져서 정말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탁 트인 경치를 볼 수 있는 밀마루 전망대는 또 세종시의 대표 명소잖아요. 네. 이 금강 자전거길을 쭉 따라 걸으면 또 어떤 명소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금강 자전거길이 약 16km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강을 따라서 억새밭도 장관이고요. 또 여러 가지 반환점에 가시면 이 금강 자연휴양림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또 열대 온실, 동물마을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많으니까 가족 나들이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250주년을 맞이한 세종 전통시장 풍경이 참 반갑고 정겹게 느껴졌는데 여기는 뭐 각종 봄나물이 있으니까 봄 향기가 절로 나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람 냄새 폴폴 나는 게 그 서민들의 향이 그대로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 세종 전통시장입니다. 예. 그럼요. 또 그뿐인가요? 여러 가지 시장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이 주전부리, 만두, 찐빵까지 맛봤잖아요. 정말 추억의 맛 그대로였는데요. 이 정겨운 간식과 함께 반가운 봄나물까지 만날 수 있는 전통시장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세종시가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앞서 세종 전통시장을 다녀와서 그런지 이윤주 리포터 오늘따라 더 사람 냄새 물씬 풍기거든요. 네. 원래 사람이지만. 자, 네. 이번에는 퀴즈로 가족 여러분에게 그 향을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느끼고 온 이 봄 향기를 담아서 오늘 더 활기차게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5문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이 절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와 개구리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입춘, 2번 경칩, 3번 고구. 네. 뭐 앞서 여러 번 오늘 절기상 이날이다 네.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오늘이 절기상 무슨 날인지 정답이 보일 겁니다. 맞습니다. 뭐 보너스 문제죠. 네, 저도 오면서 계속 뉴스에서도 듣고 라디오에서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이 바로 이 절기인데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떤 게 정답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경칩입니다. 경칩은 10개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자를 써서 개칩이라고도 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초목의 싹이 돋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네. 이 우수와 경칩에는 대동강 물이 풀린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빨리 예쁜 꽃 소식과 또 코로나19 종식이라는 희망찬 소식이 찾아왔으면 좋겠죠.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우리 그 바다에도 봄나물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다의 봄나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얼핏 보면 미역과 비슷하지만 표면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꼬들꼬들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살짝 데쳐 쌈이나 무침으로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곰피, 2번 감태, 3번 톳. 네. 앞서 이은지 리포터가 그 전통시장에서 그 만두 먹으면서 그 만두 피 속에 있는 만두 소가 그렇게 맛있고 알차다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아하. 그 만두 소에 곰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곰고기가. 그럴 리가요. 곰이 들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가요? 네. 예, 근데 참 알겠습니다. 피가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아하. 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곰피입니다. 바다의 봄나물 곰피는 깊은 바다 및 바위에 붙어 서식하는 해조류인데요. 일반 미역과 달리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며 쫄깃한 식감과 쌉싸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곰피 점액질에 있는 알긴산 성분이 체내 유해 물질과 중금속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이 곰피, 바다의 봄나물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이 본격적인 수확철이라고 합니다. 네. 산과 들에서 나는 봄나물과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봄나물로 식탁을 더욱 알차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OX 퀴즈인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세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코로나19로 인해서 휴원과 휴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아이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걱정이 커지고 있죠. 자, 문제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만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만 10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죠. 예. 네, 저도 오래도록 어머니께서 돌봄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이경림 씨도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데 10세 이하면은 너무 얼마나, 어린 거 네.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돌봄 필요하죠? 네. 자, O일지 X일지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이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인데요. 서비스 이용 요금의 정부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돌봄 공백이 이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확대를 더욱더 넓힌다고 하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하루 5만 원, 최대 5일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자,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전 근대 시대에 관리로 채용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던 국가시험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음서제, 2번 대가제, 3번 과거제.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과거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하. 후회할 때도 있고 네. 아이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현재의 생활에 더 충실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장 연설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아무튼 힌트를 드리고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연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힌트 잘 들으셨죠? 세 가지 중에 정답이 무엇일지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과거제입니다. 과거제는 관리 임명 제도의 하나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중국 수나라 시대 때 시작돼 우리나라에는 신라 원성학 4년에 독서 삼품과라는 형식으로 전해졌고요. 고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네. 이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고려 시대의 과거 합격증인 최광지 홍패의 한 점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최광지가 문과에 합격해서 받은 문서로 왕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재미있는 속담 문제입니다. 자,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가자니 이것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 자, 1번 동산, 2번 명산, 3번 태산.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윤주 리포터처럼 요즘 바쁜 분들이 할 일이 이것 같다라고 말도 많이 할 것 같고요. 네네. 또 문학 시간 떠올려 보면 이것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거 떠올려 보면서 문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힌트는 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야, 이경림 씨가 달리 보입니다. 네, 정말 성공했네요. 네, 지성미가 넘치네요. 얼른 그냥 네. 답 알려주시죠. 자, 정답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태산입니다. 속담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속담이고요.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숭산이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난처한 지경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앞서 날 따라와요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은주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그 전통시장을 아까 다녀왔잖아요. 네. 확실히 그 전통시장 가니까 어떤 좀 활력이라든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확실히 다가오죠. 다가오죠. 더구나 저는 또 맛있는 전통시장의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에 예. 정말 이 기운이 없다가도 만두 한 입 먹으니까 나 살아있구나. 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런 느낌을 받았군요. 네, 예. 너무 좋아요, 전통시장. 그래요.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 전통시장, 세종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의 전통시장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제빵 기술 세계적으로도 이름 났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는 빵뿐만 아니라 디저트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케이크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순례를 다닐 만큼 제과 제빵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진 디저트의 세계로 안동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디저트는 없었다. 이것은 디저트인가 작품인가? 보기 좋고 맛도 좋고 자신 있게 권합니다. SNS에서 핫해 비주얼만 봐도 애템 시인이 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감성 과자전부터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마카롱에 먹기 아깝다 아까워. 아트가 더해진 프랑스 전통 디저트까지. 경북 안동을 넘어 SNS로 대박 터진 대세 오브 대세 베이커리들. 디저트계 왕자를 차지할 메뉴는 과연? 지금부터 검증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SNS 시대. 눈팅만으로도 확 끌리는 메뉴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신생 베이커리가 있었으니 그 첫 번째는 과자점. 오픈 약 3시간 전에 급습해 이곳의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했는데 오늘 저희가 공개할 레시피는 마롱 케이크입니다. 굳게 무섭게 동난다는 시그니처 메뉴 마롱 케이크. 마롱 케이크 특징이 뭐예요? 진짜 반 모양 틀로 찍어내는 미니 케이크고요. 그리고 버터를 태워서 헤이즐넛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과자도 불맛이 더해져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뭐라나. 그런 의미에서 이곳 과자점에서 공개한 마롱 케이크의 비결은 바로 온도 조절에 있었으니 믹싱한 반죽을 중탕으로 살짝 녹여주는 것부터 헤이즐넛 향 버터를 만드는 일까지 모든 과정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1시간 숙성 들어갑니다.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간 반죽을 틀 안에 살포시. 반죽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던 그 순간 틀에 보니밤을 넣을게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밤하늘이 통째로 쏙! 이러니 얼마나 맛있게요. 사실 마롱 케이크의 발음이 프랑스어로는 밤이라는 뜻. 속껍질이 살아있는 보니밤을 넣어주면 색다른 식감도 느낄 수가 있다고요.
오븐에서 빵빵하게 부푸는 마론 케이크를 보고 있으면 덩달아 마음도 두근반 세근반. 마론 케이크가 대표 메뉴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4년이 다 돼가는데 새로운 메뉴들도 있고 다양한 쿠키들도 있는데 마론 케이크들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지 자꾸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으셔서 대표 메뉴가 된 것 같아요. 밥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앙증맞은 비주얼. 마론 케이크 넣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론 케이크 있어요. 네,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빵 굽는 시간에도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운영하고 있는 SNS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픈 전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더니 문 열기가 무섭게 득달같이 달려온 첫 손님. 기다린 보람이 있다 있어. 마론 케이크 맛있게 잡숴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쌍둥이가 만드는 앙증맞은 마론 케이크 맛보러 오세요. 자,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레시피.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에서 녹는다 카이. 마카 다 반한다는 마카롱이 그 주인공. 디저트계의 만년 인기 스타로 자리 잡았지만 금손이 만들면 인기의 단락도 달라집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 마카롱 같이 만들어 볼까요? 마카롱의 생명은 첫째도 식감이요, 둘째도 식감이니 겉은 바싹, 속은 쫀득한 겉바 속존이 포인트. 머랭은 충분히 단단해지도록 쉐이킷. 섞을 때는 악에 다루듯 부드럽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루와 머랭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섞이도록. 팔뚝은 긴장을 좀 해야 된다는 점. 그래야 명품 마카롱이 탄생한다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주의사항은 이때 반죽이랑 머랭이랑 같이 잘 만나도록 붙여주는 과정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되면은 마카롱 꼬끄에 기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꼬끄만 잘 만들면 80%는 이미 완성한 거나 다름없는 마카롱. 종이에 맞춰서 짜면 돼요. 동그란 안에 짜고 나중에 판 칠 때 큰 쪽까지 펼칠 거거든요. 치고 섞고 돌리고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디저트의 세계 알면 알수록 어렵지만 군침 돈다. 호흡곤란 오기 전에 드디어 오븐에서 태닝 맞은 꼬끄. 달콤한 크림과 딸기까지 얹어주면 핵꿀만 자라나는 딸기 마카롱 완성. 참 은혜로워. 통 크게 딸기 반죽도 아니고 하나가 통째로. 신생 베이커리들 왜 이래? 도대체 인심 무엇? 이 딸기는 부모님이 직접 농사짓는 농장에서 아침마다 가져와요. 그게 딸기 마카롱의 비결이에요. 아침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 두 손 무겁게 건네받는 저것이 바로 산지직송 딸기였다. 매일 와야 싱싱한 딸기를 소비자들한테서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일 옵니다. 많이 뿌듯하죠.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데 매일매일 품절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즙이 팡팡 터지는 마카롱의 비법은 농장에서 매일매일 수확하는 딸기올시다. 과자 부분 꼬끄가 엄청 쫀득쫀득하고 바삭한 게 좋아서 자주 오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크림이 많이 안 달고 부드러워서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로컬 푸드가 검증하는 딸기 마카롱. 하늘은 물고 가세요. 냉장에서 3일 안에만 드시면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SNS에서 핫한 신생 베이커리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다면 That's no. 성격 급한 자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라. 마지막 디저트를 찾아온 곳 베이커리라기보다는 카페에 가까운 이곳은 흡사 디저트의 유토피아. 모형인 듯 모형 아닌 모형 같은 진짜 베개 디저트들이 우수수. 언뜻 봐도 이 비주얼 심상치 않아. 저는 프랑스 디저트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마치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하는 이 모양새를 보시라. 이것이 바로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즐긴다는 디저트 아트의 세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급 레시피 개봉 박두. 프랑스 정통 디저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무스 케이크 되겠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숙성까지 무려 3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의 슬로우 푸드급
디저트. 더욱이 봄철 대표꽃 장미 모양 무스를 만들 예정인데요. 프랑스어로 무스는 거품이라는 뜻. 그만큼 가볍고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죠. 우선 아몬드 가루를 기본으로 빵 시트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첫째.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죠? 힘들어서 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빵 시트를 굽는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으니 아직도 대여섯 가지 공정이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 무슨 케이크가 이렇게 까다로운 디저트였나요? 카시스라는 열매 퓨레랑 생크림이랑 해서 어제 크림 만들어서 얼려둔 거예요. 보통 무스 케이크 하나당 공정 과정이 5개 이상씩 들어가요. 인내는 쓰고 결과는 달다 했던가요? 여러 과정을 거치는 만큼 맛보는 즐거움은 두세 배로 돌아오는 법. 그럼 여기서 잠깐 무스 케이크의 핵심이 되는 퓨레 레시피 공개 들어갑니다. 생크림과 블랙커런트 열매, 그리고 크림치즈와 요거트 가루, 오렌지 향 럼까지. 이 모든 것이 퓨레의 기본 베이스. 보통 3일 이상 얼려뒀다가 사용하는데 일종의 크림 역할을 하는 거죠. 빵 시트와 퓨레를 틀에 넣고 마지막으로 구워주면 봄철 장미 한마달이 활짝 피어납니다. 여기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초콜릿과 카카오 버터를 섞어 작업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디저트 아트의 완성. 아유, 이거 어디 아까워서 먹겠어요. 전체적으로 매일 30가지 정도 디저트가 나오고 있고요. 무스 케이크로는 1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셨네요. 아, 네. 장미 무스 나왔다고 해서 왔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이 생길 정도로 입소문이 자자한 디저트 맛집. SNS용 사진 인증도 필수 코스. 네, 사장님 처음 오픈했을 때 우연히 지나치다가 들리게 됐는데요. 일단 마카롱이 안 달아서 애기들이랑 자주 오게 됐었고, 휘낭시에나 파운드, 뭐 초코 종류도 달지 않고 재료 자체가 이제 먹어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물어보니까 재료를 좋은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자주 오게 되고, 이제 뭐 케이크나 이런 거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이제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만족해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SNS에 업로드하자마자 핫도스 뿜뿜! 골라 먹기도 벅찬 프랑스 정통 디저트로 봄을 맛보세요. 내 뻔버 디저트로 하루하루 보내세요.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깝게는 무슨. 보기 좋은 디저트가 먹기에도 그만이죠. 입안에 봄이 피어나는 장미 무스부터 로컬 푸드로 건강함을 더한 딸기 마카롱, 추억 돋는 마론 케이크까지 디저트 하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핫한 지역 베이커리와 카페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알록달록한 색감과 예쁜 모양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이 밤이 통째로 들어간 프랑스 디저트도 만나봤는데 이 프랑스어로 이 디저트, 식사를 끝마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이 디저트로 먹는 케이크라든지 또 초콜릿의 달콤한 맛이 또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하니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달콤한 맛으로 행복을 찾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는데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사진 사연으로 이 가족 여러분의 봄에 제철 맞은 음식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표고버섯은 가을이 제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이 표고버섯을 봄에도 수확을 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기 때문에 뭐 가을이나 봄철처럼 이 환절기에 드시면 더욱 좋다고 하거든요. 이 버섯 향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충북 괴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굽고 찌지고 끓여도 맛있는 버섯. 사계절 언제 먹어도 맛있는 팔방미인 식재료가 바로 버섯입니다. 충북 괴산에 가면 다양한 버섯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 중에 가장 섹시한 농산물은 뭔지 아시나요? 버섯! 버섯 만나러 가시죠. 매력 만점 버섯을 만나러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예. 여기 오면은 그 예. 버섯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죄다 나무밖에 없네요. 그동안에 버섯 생산하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교체 작업한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예. 아 그럼 오늘 저 버섯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아, 있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희 농장에 따로 있습니다. 아 농장이요? 농장의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와! 야 진짜 예쁜데요? 그래요? 아니 이게 네. 무슨 버섯인 거죠? 아, 표고버섯이에요, 이게. 아 네. 표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표고버섯입니다. 향이 좋아 국물 맛을 내는데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은 질 좋은 표고버섯을 이처럼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생산합니다. 톱밥 재배보다 이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하는 게 훨씬 맛이 좋고 향도 좋고 그게 자부심을 갖고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에서 자란 표고버섯. 종이컵 입구만한 크기로 자라면 이처럼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내내 표고버섯의 향긋함이 물씬 풍기네요. 잘 따지요? 아유, 예. 뭐 잘 따시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 그 버섯은 네. 그 가을에 채취하지 않나요? 네, 원래 1년 중에 봄하고 가을에 채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봄, 가을에 나오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따는데 예. 겨울에 나오는 거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따는 거예요. 그만큼 더디게 크는 거죠. 예. 그래서 맛과 그 질감이 아주 틀려요. 아 대신 예. 이게 더디게 크지만 맛은 더 아, 좋다는 그럼요. 뜻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이거 그 씻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먹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딴 겨울 표고버섯을 입속에 넣어봅니다. 참기름장에 찍어보니 향긋함에 고소함까지 더해지네요. 이게 버섯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렇게 들기름이랑 소금을 이렇게 딱 해서 먹으니까 네. 고소함이 더 듬뿍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이면채 농부는 7년 전에 이곳 괴산에 자리 잡아 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저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영농을 하게 되면 시골로 귀농하게 되면 꼭 표고버섯을 재배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고향 산세하고 거의 흡사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일교차가 큰 곳이 버섯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이처럼 괴산에는 지리적 이점으로 버섯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괴산이 품질 좋은 버섯의 고장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섯 요리도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그 자연산 버섯으로 만든 찌개를 먹으러 왔는데요. 너무나 설레입니다. 지금 버섯은 어떤 버섯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참나무 버섯, 가지버섯, 쌀이버섯, 밀버섯 되게 많은데요. 진짜 많네요. 네. 다양한 자연산 잡버섯에 특별히 오늘은 능이버섯까지 추가한 맛 좋은 버섯찌개 지금 만들어 봅니다. 우선 들기름에 버섯과 무감자 등을 넣고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 그리고 특제 간장을 넣은 후 계속해서 볶아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넣고 사골 육수까지 부어 끓이면 향긋한 버섯찌개 완성! 이야 다 익은 거죠? 네, 완성됐어요. 야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서 네. 향기가 쫙 밀려오는데 뭔가 진한 느낌이 들어요. 버섯 이게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야, 이 버섯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근데 다 자연산이라는 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산 버섯찌개 맛은? 야 이거 진짜 버섯 향이 이렇게 진하나요? 네. 산에 있잖아요. 그 자연 향이 쫙 오면서 건강함이 딱 느껴지네요. 네. 보약 같은 느낌. 이 버섯찌개는 보약이라는 거. 마치 보약 같았는데요. 귀한 대접받는 느낌적인 느낌. 버섯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비단을 씹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몸값 귀하다는 송이버섯. 이야 제대로 대접받습니다. 찐이다 찐. 진짜 버섯. 가을에 되면 버섯 채취를 많이 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버섯 채취하러 가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이 버섯 요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구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 요리를 하게 됐어요. 괴산은 예로부터 질 좋은 버섯으로 유명한 고장. 시장을 중심으로 버섯 거래량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버섯랜드를 개장했습니다.
괴산군 여기 청천면 지역은 예로부터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 자연산 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이제 표고, 느타리 같은 재배버섯도 많이 생산되고 여기 청천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버섯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는 이제 버섯랜드를 설립하고 이제 버섯 유통, 생산, 가공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랜드에 찾아가 봤습니다. 우와,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손님도 계시고 마트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곳이에요? 저희들 유통센터는 저희들 그 버섯을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모집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임산물 같은 걸 저희들 모집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섯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정말 다양한 버섯이 있었는데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염장해 놓은 버섯부터 지금 막 채취한 싱싱한 버섯까지 덕분에 이곳에서 버섯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군대보다 싱싱해요.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버섯 가운데 좋은 버섯 고르는 법도 따로 있을까요? 어떤 버섯이 또 좋은 건지 그거를 잘 모를 텐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버섯을 보면은 가시 오므라져 있어요. 요거. 여기 버섯을 보면 요 동그란 부분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가을에만 만날 수 있다는 몸값 귀한 분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겨울에도 이곳에서 버섯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다가올 봄이라고 합니다. 3월, 4월부터 오셔도 싱싱한 버섯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1차 상품, 또 2차 상품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버섯유통센터에서는 그분들을 전부 그분들의 제품을 우리가 갖다가 정당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버섯 유통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버섯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버섯 전시관에는 버섯의 종류, 효능, 희귀한 버섯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버섯들이 알차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버섯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함께 무엇보다 독버섯에 대한 주의사항도 배울 수 있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버섯 종류가 많고 또 색깔도 예쁜데 이게 그 독버섯인지 아닌지 이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구별 잘 못하고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사실 구별법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색깔이 있는 버섯이 많이 독버섯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색깔 구분 없이 독버섯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버섯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게 아름답고 예뻐도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버섯 전시관이었습니다. 괴산 버섯 향기롭다, 맛있다, 몸에도 좋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팔방민 버섯.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영양 만점, 몸에도 좋은 버섯. 아름다운 청정 괴산에서 만나보세요. 네, 이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싱싱한 버섯의 진한 향을 맡아보고 싶고 또 살짝 구워서 들기름에 찍어서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예. 요즘이 버섯을 구매하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 가족 여러분도 버섯 요리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요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버섯 고르실 때 이 가시 오그라진 게 좋은 버섯이라고 하니까요. 표고버섯 고르실 때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싱싱한 표고버섯 요리로 건강한 밥상 차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0.9도로 쌀쌀한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내리쬐면서 대전 낮 기온 9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1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7도, 세종과 공주 9도, 대전 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물결이 3m까지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 따뜻해지겠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오늘은 경칩 밥상에도 봄이 왔나 봄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908번님,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날이 많이 춥길래 따뜻한 국물이 있는 밀폐 유나베를 해서 먹었습니다. 봄 제철 채소들도 함께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와, 풍성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제철 맞은 채소들 네. 예, 향도 좋겠습니다. 예. 9928번님, 시골 다녀온 이웃 언니가 주신 냉이를 정성껏 다듬어서 무쳐 먹었는데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봄에는 냉이를 먹어야 면역력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냉이 많이 드시고 모두 힘내세요. 네. 냉이무침. 네. 예. 밥에 쓱싹쓱싹 비벼서 먹어도 그냥 밥 한 공기 뚝딱. 네. 예. 7658번님, 부추 한 단을 사왔더니 식탁이 풍성해졌습니다. 샐러드도 만들고 부추전도 만들어 먹었는데 햇 부추라 그런지 부드럽고 더 향긋합니다. 네. 부추전. 예,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좀 쌀쌀할 때 예, 집에서 부추전 예, 부쳐 먹고 예, 이불 속으로 쏙. 최고네요. 최고죠. 7471번님, 사내들의 달래, 미나리, 냉이 등등 봄나물이 많이 나왔어요. 나물은 고추장 넣고 밥 넣고 참기름 둘러서 비벼 먹어야 제맛이죠. 맛있겠죠? 네, 어우, 맛있겠네요. 그럼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달래, 미나리, 냉이, 봄나물을 다 넣고 그냥 비벼서 먹으면 네. 봄 향기 가득 내 입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네. 예. 0038번님, 요즘 미나리 철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미나리를 사왔어요. 골뱅이 무침으로 해먹고 또 미나리 전도 부쳐 먹었습니다. 네. 미나리 전. 이것도 향긋하고 네. 괜찮죠? 예. 3042번님, 봄은 역시 봄나물이죠. 직접 뜯은 쑥과 냉이로 쑥 된장국과 냉이 무침을 해서 먹었습니다. 30개월 딸과 14개월 아들도 쑥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신나게 놀고 있답니다. 어머. 이 쑥 된장국을 잘 먹어서 벌써, 그런지 네. 예,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네요. 네. 예, 좋습니다. 8144번님, 입맛 없을 땐 역시 비빔밥이 최고 아니겠어요? 각종 나물을 넣고 삼겹살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고기 좋아하는 아이들 채소는 안 먹을 네,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예, 먹이면은 아이들도 잘 먹겠어요. 네. 예. 8099번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봄나물은 바로 달래랍니다. 오늘은 달래와 김으로 짭짤한 달래 김무침을 만들어 먹었어요.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좋습니다. 네. 이 달래가 우리의 입맛을 달래줍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봄 제철 맞은 이 음식들 보니까 네. 나도 저렇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맞습니다. 맛있는 사진 많이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여류 중견 작가들의 7인 작가 초대전이 10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이어집니다. 코믹 추리극 행오버 연극이 15일까지 대전 이수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광자 진취 대전 미술 다시 쓰기 7080전이 4월 5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맥, 민화, 봄의 향기로 날다 전시가 15일까지 세종 BOK 아트센터에서 이어집니다. 의서 치유의 기록 전시는 31일까지 천안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되고 박경묵, 김영준 작가의 형상의 이면전이 8일까지 천안 제2아트센터 제2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알찬 시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지역의 문화를 빛내며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전통 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부터 띠동물 조각상을 선보이는 도예가 부부의 이야기까지 내일 만나보시죠. 네, 내일 건강톡톡에서는 면역력에 대한 건강 상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도 면역력이 강한 분들에게는 감기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방으로 본 코로나19와 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 가족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